안녕하세요 여러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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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큐! 쑥쌤이에요. 자, 오늘은 에릭슨 강의 2강 유아기 발달 과업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뢰감정 불신감, 그래서 영아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수업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의욕충만 잼민군입니다. 잼민군,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미래에 자녀를 낳으면 초기에 신뢰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와이프랑 둘이 꼭 붙어 있을 거다. 아, 네. 너무 좋아요. 재민군, 꼭 셋이 꼭 붙어 있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시길 바래요. 큐! 네. 두 번째는 걱정 많은 삥구양을 불러볼게요. 자, 삥구양 수업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면서 애착이 할머니한테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보다 엄마랑 사는 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저는 일반 친구들이랑은 잘 다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떠나갈까봐 불안해요. 아, 그런 불안이 있군요. 선생님 생각에는 핑크 양이 초기에 할머니가랑 헤어져서 엄마한테 올라오면서 약간 그때 너무 서운한 느낌이 많은 나머지 할머니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핑크 양을 사랑하시겠지만 초기 애스탁 상대가 할머니였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좀 그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남자친구가 실제로는 떠나가거나 바람필 생각이 없지만 그런 걱정이 올라오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를 믿어보는 게 지금 핑크양의 어릴 때 그 경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핑크양과 의욕충만 재민군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발달 과업과 지체 현상이 있을 때 내가 초기에 어떤 발달 과업이 잘 얻어지지 않고 지체 현상 쪽으로 얻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올라올 때 그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그 전 단계의 발달 과업을 획득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보고 그걸 의도적으로 시도해볼 때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나가볼게요. 오늘은 초기 아동기, 즉 유아기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그러면 유아기 아동의 특징을 한번 비디오로 살펴볼게요. 혼자 옷을 입고 있는 귀여운 여자 소녀의 모습이에요. 신발을 신는데 뒤꿈치가 엄청 안 들어가요. 자, 골몰에서 신발을 신고 있고, 신었어요. 자, 찍찍이도 붙이고 있어요. 카메라를 보고 한번 웃죠. 자, 일단 엄마가 옷을 입기 좋게 펼쳐놨어요. 자, 양팔을 넣어서 한 번에 슈! 와, 입었다. 신나요? 자, 외출 준비 끝. 아참! 바니! 토끼. 네. 아주 귀여운 아기죠? 자, 이때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이런 나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기가 혼자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엄마가 뺏어서 대신 신겨준다든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엄마가 대신 입혀주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는 화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내 거야! 싫어! 내가 할 거야! 싫어! 내가 할 거야! 싫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 얘기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는 혼자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해요. 자, 여기서 내가 할 거라는 거는 바로 어떤 거가 생겼죠? 자아개념이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나라는 자아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이는 그때 갓난아기 기억나죠? 피부의 경계 자체가 나라의 경계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내 욕구를 해결했었죠. 어머니에 의해서 먹여지고 어머니에 의해서 씻겨지고 어머니에 의해서 기저귀가 갈아지고 이렇게 내 욕구를 어머니란 존재로 대신 이렇게 해소를 했다면 이때 이 아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 욕구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신발을 신을 때 내 욕구를 스스로 신고 싶고 내가 옷을 입을 때 스스로 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자기가 혼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을 잘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근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주먹을 쥐어보세요. 잘 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심장을 한번 멈춰보세요. 심장을 멈췄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죠? 네. 만약에 멈췄으면 우린 지금 다 올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주세요 할 때 딱 쥐어지는 거는 우리가 수익근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심장을 멈추자라고 해도 못 멈추는 이렇게 제멋대로 뛰는 근육은 불수익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근육을 잘 통제하게 할 때는 수익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근 중에서 가장 느리고 더디게 늦게 성숙하는 수익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우리가 먹다가 흘려도 창피하죠. 그 다음에 뛰다가 넘어져도 창피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때 이 근육을 통제하는데 실수했을 때 가장 수치심이 올라오는 근육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똥 지리는 거. 맞아요. 뭔가 속이 안 좋다가 방귀가 나와서 방귀를 끼려고 뿡 끼려고 했는데 뿡이 아니라 뿌직 하고 뭔가 엉뚱하게 튀어나왔을 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정말 수치심이 최악으로 밀려오죠. 예, 그래서 가장 모든 근육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게 관략근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바로 배변 훈련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은 우리에게 쾌감을 줘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목이 너무 갈증날 때 시원한 음식을 마시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있을 때 가서 시원하게 배설을 했을 때는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데 그걸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먹는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해진 어떤 예의 그 방식에 따라 내 욕구를 해결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욕망을 사회에서 용인하는 방식으로 잘 스스로 통제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느끼는 자신감을 자율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 욕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제재를 받았을 때 망신당하는 거를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은 반드시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쁜 변기를 사놓고 여기 가서 응가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거기에 가서 하려고 굉장히 참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응가를 성공했을 때 엄마가 가서 배변을 보고 우와 우리 아들 똥 황금똥이네 우와 진짜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요 박수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응가가 마려울 때 나 여기 변기까지 가서 놓으면 우리 엄마가 또 황금똥이라고 칭찬해주겠지 하고 그 칭찬을 받았을 때 그래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자율성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를 보고 있어요. 텔레토비를 봤는데 뭐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 이런 TV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소변이 마려운데 이거 조금만 더 보고 가려다가 갑자기 쉬 하고 바지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때 엄마가 와서 만약에 있는 신경질 없는 신경질 내면서 이 새끼 또 오줌 쌌어 하고 뭐 아주 뭐 등짝을 때리고 막 바지를 확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막 혼을 내면은 얘가 다음번에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소변이 마려워할 때 이것을 어떤 칭찬을 받을 계기가 아니라 어떡해 나 또 이거 바지 오줌 싸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데
그러고 내 욕망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내 욕망은 분명히 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망신을 당할 거야 라는 어떤 수치심이라는 지체 현상을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배변 훈련은 엄격하고 무섭게 하면 안 되고 마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칭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탐색해요. 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잘 타요. 예, 입 역시 아직도 주먹을 입에 가져가서 촉촉 빨죠. 네, 이렇게 보행기를 타는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엄마가 아팠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아기를 맡길 수가 없어서 시골에서 남편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저 혼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기를 혼자 시골에 가서 이제 혼자 보는 젊은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너무 귀하고 예쁘게 기르고 있는데 아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이제 요때쯤 이유식을 끓이면서 이거를 끓여서 잘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얼른 재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뭐 소고기랑 버섯이랑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막 이유식을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로 갔더니 저희 애를 그때 보행기에 태워놓고 이유식을 끓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틈인가 선생님 집에 거실에 CD장이 있었거든요. CD라고 요즘에는 음원을 다 다운받지만 옛날에는 이런 어떤 동그란 디스크에 이제 음반 형태로 들어간 CD장이 있었어요. 그 CD장에 있는 디스크를 하나씩 꺼내서 보행기에 앉은 채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열어서 보고 그 다음에 딱 꺼내서 보고 탁 버리고 또 탁 그 다음 CD에서 탁 버리고 탁 꺼내서 탁 버려서 그래서 그 버려진 CD가 이만큼 바닥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가 어제까지는 이 CD를 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CD가 아가씨 때는 얼마나 이 음악이 중요해요. 이제 나의 취향을 대변하는 콜렉션인데 여기 스크래치 난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안경 닦는 걸로 이렇게 잘 닦은 다음에 하나하나 꼽고 그 다음에 애가 못 만지도록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쭉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갔더니 그동안 저희 아이가 보행기를 이렇게 촥촥촥 타서 아까 그 아이처럼 잘 타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케찹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케찹을 꺼내서 이렇게 푹 누르니까 이게 케찹이 푹 튀어나오면서 바닥에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 보행기를 이렇게 바퀴로 그 케찹을 이렇게 뭉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케찹 병을 든 채로 뚜껑이 열린 케찹을 이렇게 토끼처럼 맛있게 빨아먹으면서 되게 귀여운 눈으로 토끼 눈을 하고 선생님 보는 거예요. 귀엽긴 귀여운데 그렇죠? 형이 그렇게 귀여웠어요. 그런데 귀엽긴 귀여운데 선생님 지금 물 닦아야 돼요. 그렇죠? 보행기 바퀴에 낀 케찹을 닦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여기에도 케찹을 다 흘려놔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애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입을 닦이고 그 다음에 욕실에 가서 그 보행기 바닥을 칫솔로 다 바퀴에 낀 케찹을 해서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잘 씻어서 이렇게 접어서 물이 빠지게 널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봤더니 그 사이에 아기가 어떻게 있냐면 그때는 아직 못 걸을 때니까 보행기 탈 때 못 걸을 때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배밀이로 부엌을 가가지고 싱크대 문을 연 다음에 해표 식용유 1.5리터를 앞으로 해서 쏟아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표 식용유가 꿀럭꿀럭꿀럭 해가지고 바닥에 흥건하게 이렇게 물을 넓적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쏟아진 식용유 위에 애가 배밀을 내서 거기 애가 수영하는 것처럼 재밌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귀엽긴 한데요.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제 25살짜리 이제 엄마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가 어제는 분명히 이유식을 먹고 잤었는데 오늘은 CD장을 만지고 그 다음에 또 케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용유를 쏟아놓은 걸 본 순간 이걸 매일 더 많은 일에 가사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이걸 오롯이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 나 못할 것 같아 부담감이 확 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그 욕실 그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이렇게 처음에 재밌게 놀고 있다가 엄마가 보통 때는 얼른 와서 뭐 귀여우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또 뭐 이렇게 헤엄쳐요 이렇게 해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엄마 울고 있으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힘들잖아요. 저기 미끌미끌한데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낑낑 하면서 도와달라는 표정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울면서 걔를 안아가지고 이제 다시 애를 다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뭔가 이제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그 아이가 입었던 그 기름때 입은 옷이 사실 선생님이 약간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신혼 때. 그래서 이게 되게 파코라반에서 막 12,000원인가 하여튼 비싸게 주고 산 이 우주복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주 부자인 척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기름때를 싱크대 밑에 있는 시꺼먼 기름때를 쫙 닦아가지고 이거를 빨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묶어서 버리면서 좀 기분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그 의욕충만 그 잼민군처럼 굉장히 되게 우리 애를 잘 길러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 보면은 가사노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아기를 기르는 데는 정말 많은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초기에 그 의욕이 꺾이면서 왜 늦게 들어와 네가 더 아기를 왜 많이 안 봐 왜 너는 왜 주말에 나가 이런 형태로 좀 부부싸움이 잦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가족이 해체될 우려도 있고 심하게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귀엽지만 그 미숙한 엄마 아빠들이 이때 좀 배우자 탓을 하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때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배우자 탓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 대신 요걸 조금만 참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이런 어떤 절망감에서 처음 이제 그 벗어났던 게 언제 굉장히 흐뭇한 순간이 있었냐면 이제 한번 놀이터를 가려 그러면은 뭐 이 기저귀 같은 가방에다가 뭐 애들 먹을 간식, 물티슈, 그 다음에 뭐 또 갈아입힐 옷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싸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애 옷을 또 다 입히고 둘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놀이터 가자라고 하고 선생님이 짐을 챙겨서 딱 나왔더니 애기가 없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현관문 앞에 둘이서 딱 서 있는데 정말 신발도 짝짝이로 안 신고 딱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신고 그 다음에 외투도 둘이 입었어요. 그래서 외투를 딱 둘이 입고 엄마 나가자 이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내가 이제 진짜 고생이 끝났구나. 얘네가 정말 다 컸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날은 선생님이 행복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6살 정도 될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손이 많이 갈 때부터 6살 때까지만 잘 참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그 귀엽고 자기 발로 잘 다니는 굉장히 튼튼한 어린이 2명의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해서 초기 신혼기에 가사노동이 많이 늘어날 때 잘 참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성대 수치를 그냥 설명하면 배변 훈련으로만 설명하면 좀 너무 상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려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 아이가 컸을 때의 경험을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선생님 큰아이는 립톤 복숭아티 아세요? 예, 이런 가루 분말로 된 그거를 혼자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한번 타고 나면 이게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바닥이 엄청 흐트러지면서 닦고 뒷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얘가 직접 못하게 하고 제가 대신 타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이 꼬마처럼 주방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때 한 5살쯤 됐을 때요. 주방 사다리를 갖다 놓고 얼른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감춰놓은 찬장을 열고 립손 아이스티를 딱 꺼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오기 전에 타야 되니까 컵을 꺼내놓고 막 이 툭 떠가지고 푹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찬물에다가
까맣게 가득 차도록 막 이렇게 또 퍼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딱 들어오니까 저를 보고 나서 놀라가지고 타다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저렇게까지 타고 싶었나?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섭게 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표정으로 너무 흠칫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타달라 했지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타게 놔두고 이제 먹인 다음에 그리고 이 바닥에 흘린 그걸 닦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사실은 그 보행기 씻던 날부터 약간 살짝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하는 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닦으면서 얘가 언제 닦을까? 내 이 방구들 이렇게 그 낙수물 똑똑 떨어지는 낙수물 있잖아요. 그 낙수물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내가 이 걸레질을 해서 방구들이 다 닳을 때까지 닦으면 닦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남자아이니까 눈치가 없어요. 엄마가 걸레질을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말을 타야지 하고 머플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젊을 때 애를 낳아서 그때 힘이 좋아가지고 보통 때 이제 기분이 좋을 때 걸레질을 하면은 아이를 등에 태우고 걸레질을 하면서 아이는 등에 탄 상태에서 그러면 이야 하면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이다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걸레질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을 타려고 머플러를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약간 울 듯 말 듯한 표정이니까 눈치를 보더니 그 말을 타는 대신에 그 선생님 엉덩이에 이렇게 걸레질하면 엉덩이가 약간 올라가잖아요. 그 엉덩이에 자기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기는 자세로 해서 머리를 이렇게 엉덩이에 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지마 엄마 오늘 장난치기 싫어 하고 또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데 또 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그래 진짜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때 되게 슬픈 얼굴로 선생님을 보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그 아기는 엄마는 아기한테 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이제 이때 내가 어떤 걸 시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이스티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근육이 미성숙해서 자꾸 흘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엄마가 슬픈 얼굴로 걸레를 닦아요. 그럼 내 욕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도를 하려면 그건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내 욕망은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럼 우리 엄마가 실패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수치심에 가까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이 긍정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유일하게 하나라고 한 심리학자들이 많은데 그 명제가 뭐냐면 바로 당신은 환영받는 아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은 환영받는 아기였으니까 이 명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 큰아이를 다시 아기가 돼서 다시 기른다면 이렇게 기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언니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에이야 이모 왔다. 네가 시원하게 아이스티 한번 타드리려? 그러면 아이가 아이스티를 타서 딱 가져왔을 때 이모가 벌컥벌컥 먹으면서 와 네가 타준 아이스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만약에 이랬다면 저희 아이가 나의 욕망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내 욕망을 해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나는 환영받는 아기야. 이런 느낌을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기를 굉장히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약간 선생님의 약간 그 우울로 우리 애가 충분히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살짝 주고 기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는 아기를 기를 때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기운을 내서 6살까지만 기르면 괜찮다고 했죠. 그 5, 6년을 굉장히 잘 보내서 아기가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또는 아빠를 기쁘게 하는 환영받는 아기야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초기 아동기인데 이때는 내 욕망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내 근육을 잘 통제할 수 있어. 그게 자율성이었고, 반대로 아니야, 내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망신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수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육아팁은 뭐냐면 바로 모래시계죠. 아이의 속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대변을 빨리 가리기도, 또 어떤 아이는 말을 빨리 하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말을 5살 때까지 안 하기도,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근육이 천천히 더디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속도로 자기 일을 혼자 해낼 때까지 늘 곁에서 바라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는 자기의 근육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